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마이너스 5%까지 갔었죠. 그리고 낙폭을 1.4%까지 줄이고 끝났는데,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넥스트 거래에서 하한가를 쳤습니다. 거래도 4,500주가 거래되면서 하한가가 나왔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많은 금액, 한 5억 정도 거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트 거래에서 뭐 시장가 매도를 하면 매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프 보시면 오늘 이렇게 밑거리 달고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이상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개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넥스트 거래에서 시작하자마자 시장가 매도가 나오면서 하한가에 풀렸다라는 건데, 참 안타깝죠. 이런 거 보면 넥스트 거래 시장을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뭐 개인들이 워낙 이렇게 잘 모르는 개인도 있고, 수급을 잘 모르는 시장가 매도, 이거는 참 앉아가지고 1억 5천이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오늘 발생을 했는데, 그만큼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가는, 시장가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가는 소위 말해서 하한가 주문보다 더 높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한가 주문을 냈다라는 겁니다. 반대 매매 나갈 때 시장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한가 주문에 우선 체결되는 게 시장가인데, 그러니까 시장가라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 정도에 체결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시장가는 하한가 주문이다. 반대로 매수 시장가는 상한가 주문이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호가 주문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이 없을 때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체결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6조 나왔고요. 오늘도 3조 8천억 정도의 코스피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이 열심히 샀고, 역시 금융투자 ETF로 또 많이 샀고, 오늘 연기금과 일부 기관들이 좀 붙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도 좀 매수는 들어왔는데, 기관의 매도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반등폭이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냐 보면 약 17조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매도예요. 그거에 17조 정도 매도했으면 종합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을 텐데, 아시다시피 오늘 개인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금융투자를 비롯한 ETF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좀 막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팔아도 잘 안 빠지니까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많이 때린 겁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상승했어요. 그냥 우리나라 증시만 두들겨 맞아가지고 참 답답한 모습인데,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최근 급락의 원인은 금, 원자재 그 가격의 선물의 증거금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에 따른 마진콜이 매도가 나왔고, 매도에 따른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현재 그 아시아권, 특히 우리나라 주식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 아까 마이너스 10% 갔다가 좀 올라와서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은이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졌어요. 120달러에서 지금 72달러까지 떨어져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밑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표착이 됐고요. 비트코인도 좀 반등이 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좀 여의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배경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진콜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매도, 아시아의 주식 매도,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어떤 게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이 빠져서 원자재가 빠진 건지, 원자재가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졌다, 서로 의견은 분분한데, 아무튼 뭐 증거금이 올라가고 나서 하락이 나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은선물이 빠지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진정이 좀 돼야 우리 지금 본격적으로 팔고 있는 외국인 매도가 좀 멈춰질 수 있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프로그램 매도도 오늘 엄청 나왔죠. 비차익으로만 오늘도 2조 4천억이 나오고 최근 들어서 엄청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순수하게 주식을 매도한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해 갖고 팔고 나가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기존 외국인 투자가들도 좀 불안해서 매도를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반도체 기업이나 업황이나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외부 변수들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 이런 시기는 좀 뭐라 그럴까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조정이 끝나면 그때가 매수 시점이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아무튼 잘 나가던 코스닥 시장도 지금 스크래치가 크게 났고 요즘에 뭐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대장주들이 좀 많이 스크래치가 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움직임이 좀 덜하고 있는데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좀 부실 기업들을 좀 섞어내서 좋은 기업들만 남게 하겠다. 그러니까 단기 효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효과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갈이가 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게 뭐 1, 2년 안에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오고 나서도 빨리 회복해서 양봉이 나오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과거에는 외부 변수로 빠지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고 받아준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지금도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잘 이겨낼 겁니다. 다음 주면 또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나올 거니까 지금 하락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은 좀 이렇게 그 방어주 성격의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저께는 좀 올라갔는데 제약바이오가 떨어졌어요. 이게 위고비의 그 복제약 시판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위고비랑 일라일리가 떨어졌는데 노보노디스크 그 회사가 아직까지는 FDA 승인을 받지 않는 그런 기업입니다. 힘스앤허드라는 기업인데 아무튼 뭐 노보노디스크가 그 급락이 나왔고 힘스앤허드가 좀 올라갔다가 다시 시간외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것은 그런 좀 저가의 비만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FDA에서 상당히 크게 경고장을 보냈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좀 어려워요. 그죠? 저점을 깨가지고 오늘 또 4% 정도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수급으로 막 때리는 장세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여기 스크래치가 한번 크게 나서 좀 반등을 하려다가 다시 좀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이어갖고 다소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주에는 좀 반등 국면이 좀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반등이 자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다소 좀 시간이 지금 계속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인내가 지나면 나중에는 여기가 저점 신호였구나. 저점 신호였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또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로열티 2%라는 그 얘기 때문에 저점을 잡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충격을 받으니까, 그 개별 기업의 재료가 잘 안 먹혀요. 지금은 작은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는 삼성전자가 뭐 시장가 때려서 하한가가 나오는 이런 투자 심리에서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뭐 그래도 금융투자 쪽으로 들어온 거 보니까 ETF 쪽으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개인과 외국인 크지 않은 수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이렇게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기업 자체가 뭐 과거에 뭐 신라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가짜 기업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기업하고는 차원이 틀린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내성에서 어느 정도 생겨버리면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는 미래세 리서치에서 만든 건데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라이센스 계약 BD라고 하는데 라이센스 계약 가능성에 대한 이제 언급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노보노디스크, 워크도 있고 일라일리 또 많은 기업 암젠이라든가 파이자, 노바티스, 사노피 뭐 많은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이센스 인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지금 글로벌 기업과 라이센스 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떠도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대충 잡아도 1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한 곳만 나와도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누가 한번 딱 나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두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또 분위기가 상당히 바뀝니다. 지금은 암울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것들로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데 말씀드렸죠. 시기적으로는 3, 4월 달이 좀 많은 딜이 일어났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3월, 4월 달에 좀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구정 연휴 이후에 그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번에 조정이 결국엔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 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새롭게 이번에 연준 의장 후보가 된 인사청문회 케빈 어시가 2월 말에서 3월 한 초 정도 될 거예요. 이때 저기 인사청문회가 있거든요. 이때 끝나면 뭐 확정이 되면 이때가 한 4월 정도면 거의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월에서 4월 정도에 연준 의장이 확정이 되고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연준 의장은 앞으로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6월 달부터 내릴 거니까 시장에서는 5월, 늦어도 5월, 빠르면 4월부터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금리 인하 수혜주를 찾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하반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타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을 대비한 지금 2월 달에 조정, 요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이때가 기회였다. 그러니까 가장 암울할 때가 항상 기회입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빅파마들이 라이센스 인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들을 많이 해서 돈을 모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딜이 하나 둘씩 생긴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수혈이 되면서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지금의 하락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부의 코스닥 부양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 150으로 올려야 되는데 헬스케어 비중이 35%가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를 올리지 않고서는 코스닥 부양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금리 인하 시즌에 코스닥 150의 헬스케어 비중의 어느 정도 시장을 리드하는 모습이 나와야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 파트너십, 데이터, 그다음에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면서 가파른 주가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서 나온 자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A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다수의 빅파마들이 대규모 딜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기술 수출,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상당히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월 달까지가 거의 조정 국면이고요.
그리고 3-4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바이오 섹터의 반등. 그 트리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수출이라든가 뭐 라이센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반응이 좀 세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면 이게 뭐 문제가 있거나 이래 버리면은 큰 걱정을 하셔도 되는데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ABL 바이오도 이렇게 빠질 만한 요인은 아니었고 물론 인제 약간 딜레이 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까지 급락이 나올 이유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노이즈인데 이거를 잘 지켜낸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제 말이 틀리는지 나중에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제가 대북주 관련해서 제가 이 소통방에서 대북주 나갔죠. 제가 분명히 4월 달에 방중을 앞두고 북한과의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래서 오늘 북한 관련 대북주들이 움직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좀 완화를 시켜줬어요. 인도적 지원은 우리 해줄게라고 승인을 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조비가 오늘 좀 많이 움직였죠. 아마 비료 제공 같은 거 옛날에 많이 줬으니까. 그것보다도 제가 좀 주목해 보는 거는 철도입니다. 철도. 철도를 열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철도를 열어야 우리나라 이 북한을 넘어서 대륙으로 뭐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중국도 갈 수도 있고 여기에 막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섬나라 됐거든요. 이 철도를 열어야 됩니다. 철도. 이 철도만 연결해서 뭐 이렇게 블라디보스톡을 해가지고 유럽으로 갈 수 있으면 배 타고 돌아가는 것보다 엄청나게 싼 가격에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져올 것도 좀 싸게 가져올 수 있고 소위 말해서 러시아 파이프라인도 연결해 갖고 우리가 LNG를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 관련해서 뭔가 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뭐 중국도 싸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북한과의 뭐 최소한 통일이 안 되더라도 교류 정도만 되고 뭐 관광도 좋고 철도로 가도 도로 타고 가서 관광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정도만 돼도 서로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잖아요. 여기 대북이 이제 완화되니까 남북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또 관계를 좀 완화시켜주고 또 뭐 트럼프 나름대로 자꾸 해서 뭐 노리는 노벨 평화상 이런 것도 좀 뭐 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경제적으로 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철도를 원한다. 관광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이 철길만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이 철길과 관련된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되게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조비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진짜 발전하려면 이 철도를 열어야 돼요. 철도를 깔아가지고 북한 통해서 뭐 지나쳐도 상관없으니까 통해서 러시아, 중국 통해 가지고 유럽까지 가는 그런 것들이 좀 물류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철도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북주가 오늘 좀 괜찮게 움직였는데 앞으로도 저점에 있어 가지고 좀 홀딩하면서 슈팅이 좀 나오면 좀 더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목하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좀 잡아놔야 또 수익이 나지 쫓아가 갖고는 답이 없어요. 이 밖에도 제가 보는 섹터가 있는데 좀 저점에서 또 새롭게 좀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좀 제 생각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실적이 좀 좋게 나와 갖고 요런 것도 좀 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교체 매매를 좀 시장이 좀 다음 주라든가 좀 좋아지면 일부 정리해서 이쪽으로 좀 새롭게 움직이는 섹터들로 좀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연금 그 퇴직연금이죠. 20년 만에 대수술 나왔는데 이게 이것보다도 전사업장 의무화도 중요한데 기금형 이게 좋습니다. 기금형 자꾸 우리가 뭐 샀다 팔았다 하기 힘들잖아요.
연기금 뭐 어떤 기금 이랬잖아요. 기금형을 넣어주면 수익률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 401K처럼 미국의 401K처럼 기금형으로 들어가서 이 기금형이 상당히 많은 이제 주식 투자라든가 뭐 관리를 좀 할 수가 있어서 좀 뭐랄까 퇴직연금이 조금 수익률이 좀 좋아져서 나중에 퇴임할 때 좀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정책인데 아주 좋은 겁니다. 예, 기금형으로 해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언제 개인이 이걸 뭐 ETF로 들어와 가지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예, 기금형으로 들어와서 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ETF 사니까 이상한 ETF만 사가지고 예, 시장이 좀 왜곡되는데 예, 그러지 말고 예, 기금형으로 막 켜놓고 신경 안 쓰고 예, 수익이 좀 꾸준히 나는 이런 구조의 퇴직연금을 예, 하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있으니까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좀 부동산도 상당히 지금 맞고 있죠. 예, 부동산도 좀 맞고 있고 퇴직연금도 예, 증시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시는 활성화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끝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고요. 예, 금리 인하도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고 예, 그러면 이래저래 하반기에도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은선물과 관련한 예, 여러 노이즈가 결국에는 조정을 만들었고 이 조정 기간이 끝나면 또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시기니까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접근하시면 지금의 시장이 그렇게 예, 괴롭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예,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9,000명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구독자 9,000명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방법을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연락처 있거든요. 8283-5540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그리고 주필승을 사칭하는 세력이 이제 예,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 여러분들과 예, 안정적으로 평생 운영하겠다라는 모토로 만든 게 주필승의 텔레그램 소통방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는 받지 않고 있고요. 예, 한 달에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정말 할인도 엄청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층 사기 세력들 가입 방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예, 그 시장의 상황도 장황하게 설명드리고 있고 그때그때 이벤트가 있을 때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예,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이거 아니면 못 사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예,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예, 미리미리 사놔요. 미리미리 사놓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예, 정리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미리 사놓고 슈팅이 나오면 정리하고 예, 이런 식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이거 막 갑자기 올라가지고 못 사면 못 사는 것들 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올라가서 사면 또 다음에 올라가는 게 요즘 장의 특징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죠? 부담도 많이 되고 요때 또 못 팔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쭉 빠지고 예,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예, 수익 났다고 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사놓고 예, 대북주 마찬가지잖아요. 대북주. 예, 대북주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예, 대북주 사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놨잖아요. 오늘 어떻게 됐어요? 슈팅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점에 사놨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매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오버슈팅 한번 더 나오면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예, 가져가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물론 샀다가 빠진 것도 있겠죠. 예, 그런데 제가 사는 주식은 그렇게 막 나쁜 주식이 아니에요. 예, 테마적으로 막 사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 이렇게 예,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나 성장성이 있는 주식으로 사서 예, 이번 장에 폭락이 나와서 빠질 수 있는데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를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보여드렸고 꾸준히 오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예, 지금 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에 예, 입장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장이 뭐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콩닥콩닥 뛰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뛸 수가 없고 똑같이 빠지기 때문에 나만 빠지면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수급으로 때려가지고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운영 매니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이 저렇게 때려잡 패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래 갈 거냐? 그럼 다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이냐? 이거를 판단해서 일시적일 것 같으면 던져서 또 좋은 주식을 싸게 담거나 아니면 포트를 좀 변경해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사 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주식은 이 대응의 영역이지 이거 뭐 내가 이거 주식 무조건 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제가 계속해서 대응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말간 날씨가 상당히 춥다라고 합니다. 그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